그냥세법의 빠른 세법, 소득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첫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 상여, 수당 등. 둘째, 법인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즉 잉여금 처분상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 속하지 않는 소득, 법인세법이나 퇴소득세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무방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기밀비, 교재비 등의 명목이지만 업무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공로금, 위로금, 개업 축하금, 학자금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 및 수당, 사택 제공 이익, 주택자금 대여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 다만 위 세 가지 항목 중 일부는 뒤에서 설명될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한국부 무당성 보험 환급금이 있으며 근무기간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다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은 고용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지급하여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보상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는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과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법정 방법으로 적립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주요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먼저 학교 및 직업훈련시설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이 교육비의 비과세 요건은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회사의 별도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교육의 경우 그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두 번째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시면 먼저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는데요. 자가운전 보조금이란 업무 수행에 이용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자가운전 보조금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종사자의 연구보조비와 기자의 취재수당 및 각종 위험수당, 벽지수당도 매월 20만원씩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제복, 제모, 재화, 작업복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 관련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도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우선 사택 제공 이익 중에서 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 임원, 비출자 임원, 직원에 대한 것과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부담한 종업원의 보험료 중에서는 단체 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내의 금액과 임직원 손해배상 보험료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됩니다. 네 번째는 초과근로수당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1. 생산직 근로자나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2.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보다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정액 급여란 매월 급여에서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와 초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월마다 꾸준히 들어온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직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분이며 반면 사용인 부담분을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또는 식사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즉 현물식대는 항상 비과세이지만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현금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현물식사를 제공받으면서 현금식대를 받았다면 전액 과세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의 비과세 항목을 보시면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과 국외 근로제공급여 중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와 직무반면보상금 중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또한 비과세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개인이 받는 1년간의 전체 급여액에서 앞서 보신 비과세 근로소득을 차감하여 종합과세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서 법에 규정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식은 보시는 표와 같이 총급여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수입 시기는 기본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됩니다. 다만 잉여금 처분 상여의 경우 잉여금 처분 결의를 수입 시기로 하며 인정 상여의 경우는 원칙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그 밖에 주식 내 선택권 행사 이익은 행사한 날의 소득으로 보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은 실제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을 수입 시기로 봅니다. 마지막은 근로소득의 과세 방법으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하며 근로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상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하며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 방법으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후에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수령해야 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되어 별도의 납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상용 및 일용근로자와는 달리 두 개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납세조합을 이용해 세금을 신고 납부할 경우 국내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책방 끝!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